60, 70대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접종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어제 첫날 하루에만 20% 넘게 신청해 단국도 비상입니다. 2개월 영업정지를 맞은 남양유업 세종공장 때문에 낙농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우유 14,000톤 가까이가 모두 버려질 판입니다.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초중 고등학생이 무료로 시내버스를 타는 무상교통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공무원 투기 혐의로 대전시청 4개 과에 전격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시간과 평범한 일상 속의 행복한 기억. 동화 같은 일상을 선물할게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키치가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일부터 70에서 74세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된 데 이어서 어제부터는 65에서 69세 어르신들의 접종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희귀 혈전 논란을 낳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약 접수에 몰리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벌써 40% 넘게 예약했고 65세 이상도 하루 만에 20%를 넘겨서 보건당국이 긴급 대책을 마련할 정도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접수가 한창인 대전 120 콜센터입니다.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전화를 받습니다. 지난 6일 시작된 70세부터 74세 예약 접수에 이어 어제부터 65세 이상의 신청도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네, 접종 받으실 분 맞으실까요? 그러세요. 선생님, 그럼 주민번호 13자리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접수가 시작되자 우려와는 달리 빠른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0세에서 75세는 어제까지 대전 40.9%, 충남 40.4%가 예약을 완료했고 65세부터 69세도 접수 첫날 하루 동안만 대전 20.8%, 충남 22.9%가 예약을 했습니다. 백신 부작용 우려 속에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서둘러 맞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맞을 계획은 있고요. 맞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맞을 수도 없고. 대전시는 전화 접수가 몰리고 있는 데다 13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 접종 예약까지 진행되는 만큼 예약 접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0명의 단기 직원을 채용해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번 유성구 요양원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보듯 백신 효과가 뚜렷한 만큼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차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항체가 좀 형성된 걸로 나와 있고 코로나에 확진이 안 됐습니다, 종사자들이. 그래서 전문가들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약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1차 접종은 27일부터 시작되고 2차 접종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고령층 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가운데 30세 이상도 13일부터 접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식당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며 1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주말 식당 주인과 외국인 3명이 확진된 천안의 한 식당에선 확진자 가족과 식당을 이용한 우즈베키스탄인 3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 수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산에서도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5명이 추가되며 충남에서만 14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선 기존 확진자의 2 고등학생 자녀가 감염돼 해당 학교 밀접 접촉자 3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저감에 효과가 있다는 과장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불거진 남양유업 파문으로 세종 공장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가 예고됐죠. 그런데 최종 처분을 놓고 세종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200여 개에 달하는 낙농업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최종 결정은 다음 달 말쯤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으로 매일 우유 1.7톤을 납품하고 있는 유병찬 씨. 세종공장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납품을 못하면 하루 180만 원어치의 우유를 모두 버려야 하는데 우유 보관 냉각기 용량이 최대 이틀치에 불과한 데다 폐기 절차도 까다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영업정지가 되면은 만약에 우유를 안 실어가면
전부 다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 폐기 처분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유 씨를 포함해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우유를 납품하는 농가는 전국 200여 곳으로 하루 납품량만 230여 톤에 달합니다. 때문에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농농가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낙농단체들과 충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탄원서가 잇따르면서 세종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처분을 강행 시 낙농업계 피해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처벌 수위를 낮추면 솜방망이 처분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일단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업체의 소명을 들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관에서도 이제 사실 뭐 법에 입각한 대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이번 사태를 불러온 남양유업 측은 별다른 피해 구제책을 내놓지도 않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도 영업정지로 낙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문자 메시지로 밝혀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해태제가 천안공장에서 청소업체 근로자 4명이 3m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해태제과 천안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40대에서 60대까지 남성들 가운데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지난 3월 화재로 손상된 건물 천장의 그을림 청소 도중 디딤 철제가 부러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공장은 당시 큰 불로 본관동 1만 제곱미터가 타면서 차량 10대와 제과 완제품, 기계 설비 등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독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현장 주변 탐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덕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전후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이나 약국에서 독극물을 구매한 주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대전 길고양이 보호협회는 대덕구 곳곳에 독성에 의해 푸른색으로 변한 음식물이 널려 있고 지난달 14일 독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도 발견됐다며 경찰 수사 요청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처벌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최근 대전지법은 생후 3개월 된 개를 때린 뒤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린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25만 초중고생 전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상 이용을 추진합니다. 초중고등학생에게 버스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건데요. 시군구에서는 청소년 무상교통 사례가 있긴 하지만 광역단체 전체 청소년이 대상인 건 처음인데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당진 시내 초중고생들은 버스를 무료로 탑니다. 원래 요금은 6에서 12세는 800원, 18세까지는 1,280원인데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무상 이용하는 겁니다. 전체 16만 인구의 13%인 2만 1,000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학업 외에 다양한 체험, 문화 이런 활동들을 돕기 위해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통약자인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통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가 당진시의 사례를 충남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0원 안팎의 요금을 내야 하는 시내버스를 청소년들은 무상 이용하도록 하고 비용은 시군과 분담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내 대상 인원은 대략 25만여 명, 연간 170억 원에서 250억 원이 필요할 걸로 전망됩니다. 충남도는 무상교통을 단계적으로 할지 무상 이용 횟수를 미리 정해놓을지 등을 고심 중이며 이달 말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상교통 문제는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시군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심의도 받아야 하는 만큼 처리되기까지는 난관도 예상됩니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는 내일 세종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청소년 무상교통 공약을 제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두고 오늘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청권에도 대권 대표주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의 경쟁력을 위해 양 지사의 출마가 필요하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세종에서 열리는 양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에는 대전 세종 충북 단체장을 비롯해 충청권 여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90대 어머니와 70대 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다른 가족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 연탄 난로를 피우고 각자 방에서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전시 공무원의 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전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대전시 도시계획과 6급 공무원 A씨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전시청 도시계획과와 노인복지과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관 30여 명은 대전 서구 괴곡동 일대 장사 종합단지 개발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와 업무 자료 문서 30여 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장사 종합단지 조성부지 인근의 투기 행위를 벌인 것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장사 종합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서구 괴곡동 대전추모공원 일대로 지정돼 장례부터 안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해당 사업 담당자였던 A씨가 2018년 발표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취득해 2017년 2월 인근 토지를 차명 매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인에게 친형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했지만 본인 땅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증언 또한 확보했다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 주길 촉구했습니다. 정말 차명 투기라고 하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전시가 좀 더 좀 의지를 가지고 공직사회를 좀 분위기를 회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2차 조사 계획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하지만 A씨는 매입 시점에 구청 감사실에 근무했고 당시 사업 계획조차 없었다며 말도 안 되는 음해라고 해명했으며 대전시 역시 구청과의 합동 조사를 통해 A씨가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해 수사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생애 첫 주택을 장만한 시민이 2014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모두 13,735명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30대가 41.5%를 차지했고 40대가 22%였습니다. 특히 20대가 15.9%로 2,145명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해 전년보다 33% 증가했고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영끌 심리가 작용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위치는 서구 둔산동과 관저동, 유성구 지족동이 700명대로 가장 많았고 복수동, 유성구, 복명동 순으로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됐습니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성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